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 과학과 음악, 복지까지 챙긴 성군. 그런데 세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신하들의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임금의 온몸이 병들어 있다. 마치 사람 전체가 종합병원 같았다는 기록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왕 세종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한 사람, 인간 세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22살 무렵부터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1.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기가 어렵다. 허리와 팔다리가 당겨서 편히 앉아있기도 힘들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30살이 넘어서부터는 허리 통증에 더해 눈까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글씨를 잘 못 읽고 밤늦게까지 글과 문서를 보다가 눈이 더 아프다고 하소연합니다. 위키피디아 1.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록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이 자꾸 붓고 손이 떨리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 동아일보 2. 조선일보 2. 요즘으로 치면 당뇨병과 그 합병증에서 자주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세종은 당뇨병 환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동아일보 2. 한라병원 2. 또 다른 학자들은 세종이 겪은 허리와 관절 통증,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 기록을 보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뉴스 3. NIKOM 5. KR 3. 하이닥 3.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세종이 젊은 나이부터 만성 통증과 눈병, 피로에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세종의 생활 습관도 몸에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육류 없이는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사냥은 싫어했지만 고기 먹는 것은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라병원 2. 에이블뉴스 2.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정사를 보며 기름진 음식까지 즐겨 먹었습니다. 현대 병원에서라면 의사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형적인 나쁜 의미의 책상 앞 환자입니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기름진 식사, 과로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세종의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나라 걱정, 인재 걱정, 외교 걱정, 백성들을 위한 법과 제도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려 했습니다. 실록에는 33세 벌써 귀밑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한탄하는 세종이 나옵니다. 김해뉴스 1. 젊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와 피로가 컸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불면증과 만성 피로도 심했다고 전해집니다. NIKOM 5. KR 2. 김해뉴스 2. 결국 세종의 눈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곁에 서 있는 신하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2. 조선일보 2. 세종은 시력을 지키기 위해 온천에 가서 눈을 씻기도 하고 약수가 좋다는 소문을 들으면 행궁을 짓고 그 물에 얼굴을 담그며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SILLOK 히스터리 고 KR 1.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없던 시대, 그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사실상 민간요법에 가까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통증은 늘고 눈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몸이 아파서 정사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작은 일들은 세자로 하여금 맡게 하고 싶다. 위키피디아 아픈 몸으로 일부 업무를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신하들은 자꾸 반대합니다. 전하, 아직은 직접 보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결국 세종은
몸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물을 거의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당뇨와 척추질환, 눈병으로 온몸이 망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세종은 오히려 더 큰 일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계획. 밤늦게까지 학자들과 토론하고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맞추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며 훈민정음을 만들어냅니다. 위키피디아 1.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업적이지만 그 당시 세종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거의 목숨을 갈아넣은 작업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뇨와 척추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가장 나쁜 건 과로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 과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2. 한라병원 2.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좀 쉬어라. 더 무리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신의 몸을 더 아프게 만들면서도 왜 매일 책상 앞에 앉아 글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을까?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보자. 세종은 5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나이입니다. 위키피디아 1.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글, 과학, 음악, 복지, 법과 제도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했던 성군처럼 배우지만 실제로는 어릴 때부터 아프고 살이 찌고 눈이 어두워지고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픈데도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 현대의학이 있었다면 당뇨, 척추질환, 시력저하, 비만, 만성피로, 극심한 스트레스 진단을 한꺼번에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고 비를 재는 기계를 만들고 시간을 재는 시계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위키피디아 2. 하이닥 2. 그래서 세종을 보면 완벽한 왕이라기보다 아픈 몸을 끌고 가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내려놓지 못한 한 인간의 고집과 책임감이 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까지 같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세종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온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할 일 한 가지는 해보자. 모든 걸 세종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도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세종대왕, 사실은 인간 종합병원 같았던 그 사람의 병과 싸운 인생 이야기였습니다.